일반인들이 이 자산 배분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좀 알아서 운용해 줄 만한 집사 같은 뭐 이런 역할들 없을까요? 직접 운용하시려고 너무 노력 안 하셔도 좋겠다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이런 포트폴리오처럼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는 대안이 많이 개발이 돼 있고 심지어 그냥 환해지까지도 해드리면서 운용 투자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심지어 여기 투자되는 ETF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것까지 합쳐놓은 합성 총보수 비용이란 것까지 고려해도 0.8이 안 돼요.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그 컨셉을 저희 못 봤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따로 뭘 마련하려고 하지 않아도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우 우리자산운용 연금 WM 본부 시너지 전략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시너지 전략팀장이면 네. 팀 내에서 시너지를 내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시너지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시너지란 말이 간단하면서도 정말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네. 네. 그 팀장님 퇴직연금 고객님들 많이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조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좀 손이 쉽게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요새 고객님들을 만나면은 네. 그 말씀 주신 거와 다르게 손이 안 나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수익이 난 분들은 불안한 거고 네. 아, 장이 좋으면 이제 들어가야 되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런 분들이 왜 휴먼 인디케이터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투자를 내내 안 하시다가 네. 지금 갑자기 투자를 세게 할까라는 분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위험한 신호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요새 뭐 엔비디아 비롯한 이제 실적 이제 곧 네. 판가름 나겠네요. 네, 내일 새벽이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테크버블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뭐 제가 지금 차트 좀 띄워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키움증권에서 좋은 자료를 정리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네. 저게 미국이 실제 9월달에 금리 인하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항상 미국이 공통적으로 했던 패턴을 이미 알고 있다. 네. 그 바로 지금 차트에 보여드리는 금리를 낮추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을 사실 예방적이라고 지난 9월에 이미 했고 네. 12월에 원래 해야 되는데 그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안 하잖아요. 애매해졌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 걱정하면서 장이 좀 조금 불안하고 네. 뭐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같은 걸로 봐도 뭐 익스트림 피어로 가는 부분.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주가도 생각보다 조정이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고객님 만나면 뭐 버블까지 막 온 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말씀으로 많이 드리고 있어요. 차라리 뭐 이렇게 단기 조정 변동성을 오히려 그냥 그동안에 약간 망설였던 진입의 기회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 오히려 주식을 비우신다 이런 것보다는 최근에 가격이 금리 상승하면서 많이 빠진 국내 채권 같은 거 제가 앞서 김영희 그 교수님과 말씀드렸지만 채권을 좀 많이 늘려보세요라는 말씀을 적극 드려요. 그런데요, 팀장님. 지금 채권 금리가 좀 상승하는 분위기 아닌가요?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라 좀 채권 쪽도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금리가 사실 굉장히 무섭게 올랐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저희도 TDF나 자산배분펀드 운용하려고 자산배분위원회라는 거를 네. 네. 한 달에 한 번씩 열거든요. 월말에 하는데 전망이 뭐 바로 틀릴 정도로 상단을 뚫어버리고 세게 올라간 좀 급등장이 나타났어요. 근데 원래 계절적으로 연말 되면 사실 수요가 많이 없어지는 시기지 않습니까? 북클로징 한다 그러고. 네. 근데 공교롭게 연말에 발행이 좀 몰렸어요. 아, 대표적으로 진짜 은행 발행이요? 맞습니다. 은행도 그렇고 한전채 같은 것도 발행이 세게 몰려서 수요 대비 공급이 확 늘어나니까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채권금리 반대로 밀어올리는 그런 구축 현상이 심화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또 지난주에도 뭐 이창용 총재님 안타깝지만 그 인터뷰에 굉장히 세게 본인도 놀라셨을 거예요. 네. 뭐 표정이 어두우시던데 네. 그 부분이 좀 크게 가세가 되면서 방향전환 얘기를 네. 본의 아니게 외신들이 심각하게 좀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패닉이 겹쳐서 막 국채 선물 매도하고 난리가 났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2022년도도 돌이켜 보면 레고랜드 사태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9월 말부터 한 10월, 11월 난리 나서 뭐 채권 안정 펀드 동원되고 했던 기억을 해보면 네. 지금은 좀 그런 연장선에서 봤을 때 그럴 만한 시기다 연말에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가 펀더멘털리하게 뭔가 위험하다라는 측면보다는 수급이 좀 꼬여서 발생한 좀 해퍼닝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저희는 우량회사 채권 지금 뭐
국고채 3년도 2.9 뭐 3%까지 갔다가 지금 2008대로 내려왔는데 네. 지금 좀 우량회사 채권 좀 사보자. 또 우량회사 채권 ETF들도 요새 많이 있는데 네. 만기 수익률이 한 3.6 이상까지 막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 거를 한번 좀 담아보시면 어떠냐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채권이 이렇게 발행이 증가하는 게 좀 이례적인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또 좀 더 길게 보면은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좀 더 국채 발행 물량 증가를 통해서 부양하려는 기조 확장 재정 쪽으로 가려는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금리 상승세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저희도 그런 부분 걱정을 하는데요. 그런 걱정이 있을 때 사실은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방금 제가 드렸었고 네. 차트에도 보라색으로 보이는 우량회사채 액티브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이름은 일부러 좀 가려놨습니다. 네. 금리가 파란색으로 급등하면서 좀 가격이 빠지는 상황인데 저희는 판단하기에 한 11월 마지막 주 정도가 어떤 금리 공포의 피크를 좀 그리고 연말이 지나서 내년도 들어서는 좀 완만하게 안정세를 다시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한 4가지 정도 근거로 말씀을 좀 네.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앞서 이창용 총재님이 좀 네. 인터뷰 실수하신 부분이 있었을 건데 네. 이제 11월 27일 날 다음 주에 금통위가 있는데요. 네. 지금 앞서에도 아마 K 양극화된 어떤 시장 성장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좋은 섹터도 있지만 되게 힘든 업종 그다음에 실물 경기라는 것도 공감을 하실 거라 좀 결제 해지 차원에서 좀 비둘기적인 완화적 코멘트를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는 네. 게 아마 시장에 좀 안정적인 반응을 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시너지 말씀 주셨는데 네. 이제 온갖 거 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퇴직연금 고객님도 많이 뵙고 뭐 네. 연금에 대한 포트폴리오 컨설팅도 드리는데 사실 연말에는 개인 고객님보다 DB 제도라고 하는 회사가 운용하는 네. 안정적인 퇴직연금 상품의 마감이 몰려 있는 시즌입니다. 근데 그게 12월 달에 금리가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행사별로 12월 달에 가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 원리금 보장 상품의 금리를 한 11월 26일 정도쯤 고시를 할 예정이에요. 아, 그러면 그때 금리 고시되는 금리가 12월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두 분께서 발행자세요. 운용을 해야 됩니다. 4% 금리를 주겠다고 이제 발행을 해 놓은 거죠. 근데 지금은 시장에 4% 넘는 채권들이 보여요. 근데 고시를 해 놓고 나서 이제 하나 둘씩 사기 시작합니다. 채권을.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4%짜리 채권이 없어요. 네. 그럼 나는 4% 주기로 했는데 네. 고객들이 물밀듯이 그 상품을 가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수요가 몰리니까. 네, 한도를 내가 처음에는 뭐 한 5천억 정도 발행해야지 했던 거를 갑자기 줄이거나요. 그 변동이 크게 생기는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눈치 게임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25년도 퇴직연금 시장은 여느 때보다 굉장히 큰 자금이 이동할까봐 지금 당국에서도 곤두세우고 있어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레오랜드 말씀을 드렸는데 22년도 그때 한전채도 한 6%가 넘어갔었고 네. 원리금 보장 상품들의 금리가 막 5% 넘는 게 다반사였어요. 근데 그게 3년 만기로 어차피 금리 떨어질 거니까 장기로 가입하세요라고 하는 게 트렌드였어요. 그때 가입했던 3년 만기짜리 상품이 지금 2025년 12월에 대여 만기 도래합니다. 아,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롤오버를 하려고 금리를 높게 줘야 될 것이고 네. 경쟁하거나 또 요새 뭐 롯데손해보험이나 좀 재무적으로 힘든 곳들은 자금 유치를 좀 해오고 싶어서 금리를 높게 제시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금리가 상승해서 회사가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가 싸게 우량회사 채권을 고금리 주는 회사채를 담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채권의 저가 매수에 적합한 시점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보면 되겠군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12월에 크게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보다 그 수요가 많이 몰릴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롤오버 되는 것만 80조 원은 넘고요. 뭐 올해 만기 도래하는 것만 100조 원이 넘는 규모라고 하니까 사실 채권 시장의 발행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적지 않은 규모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량- 아까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수급이 약간 꼬인 상태인데 네. 그렇게 롤오버되는 물량과 그 물량들을 고려해 보면은 꼬였던 수급들이 좀 혈이 뚫리는 맞습니다. 것으로 좋은 보시면 표현이네요. 혈이 뚫린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채 발행 늘어나시는 부분 관련해서도 네. 뭐 지금 지난주에 또 공교롭게 발표가 됐네요. 그 IMA라고 하는 종합계좌 네네네. 사업자로서 한국투자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 자기 자본 8조 이상이 되는 대형 증권사 네. 두 군데가
확정이 되었고 자기 자본이 한 10조 원씩 되기 때문에 한 300% 레버리지율 감안하면 30조 원 넘게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발행된 발행어음 물량 제거하더라도 한 20조 이상씩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도 많을 거고요. 내년에 이제 일이겠죠. 그리고 아까 국채 말씀 주신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WGBI 네. 세계 국채 지수도 4월부터 한 75조 원 이상 유입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우리 국채 순발행 규모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어떤 수요적으로 봤을 때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해준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이 우량 회사 채권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주식보다 자꾸 채권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시기적으로 지금 뭐 주식 사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뭐 이제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 네. 자산운용사는 뭐 채권 펀드도 있고 주식 펀드도 있기 때문에 뭐 다 좋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채권이 좀 더 싸 보여서 일단 채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주식의 경우도 불안하시면 요새 대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이 횡보한다라고 하면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고배당도 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도 이렇게 좀 횡보 내지는 지수 부담이 있을 때 활용하시기 좋은 전략일 수도 있고요. 또 앞서 뭐 반도체라든가 여러 섹터에 대한 네. 부분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 게 장이 요새 조정을 받고 있으면 네. 좀 분할 매수를 해놓는다든가 이제 그러기엔 좋은 시즌입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연금 계좌에다가 이제 세액공제 받으시려고 네. 목돈을 납입하셔야 되는 분들 계실 건데요. 맞습니다. 마침 이렇게 조정받을 때 이렇게 납입해서 살 수 있으면 또 저렇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보는 건 절대 아니고 다만 이제 주식과 채권을 저는 좀 같이 이렇게 함께 투자하기에는 좋은 좀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보통 요즘에 저희가 최근에는 조금 조정을 받아서 약간 낮아졌지만 한동안은 도파민에 굉장히 취해 있었지 않을까 지수 급등하는 거. 네. 요즘에 막 맞아요, 탑3 뭐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도 많이 맞아요. 나오는데 주식 채권 동시에 투자하는 상품에 비해 그 상품은 상대적으로 좀 밋밋한 느낌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분들에겐 또 어떤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그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작가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한 자릿수 수익률, 한 자릿수 후반에 절대 만족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뭐 한 10몇 퍼센트 나도 뭐 그게 수익률이냐 이런 분들도 많을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가져가 봤는데요. 네. JP 모간이라는 데서 얘기하기를 미국에서 흔한 6대4 포트폴리오라고 있잖아요. 주식이 60, 채권이 40.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로 1950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 평균을 내봤을 때 연평균 9.4라는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죠. 주식이 100이 아니고 60% 그리고 연평균이라니까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아닐 수가 그러네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로 절대 수익률이 밋밋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뭐 너무 그 도파민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에 쏠려서 너무 이렇게 베팅을 하시거나 이렇게 좀 쏠림이 있거나 그랬을 때에 안 좋은 경험들 한 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좀 밸런스 있게 좀 전체 시장을 좀 분산해서 주식을 좀 균형감 있게 가져가셨으면 하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적정 1년간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6대4 포트폴리오 네. 보여드렸던 네, 이유가 저 정도 유지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주식 외에 채권에서의 기대도 좀 해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아까 국내 주식의 경우도 좀 일정 담아야 되는 부분이 뭐 환율에 대한 부분 네. 고민도 당연히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지금 제일 걱정인 건 뭐냐면 미국 주식이 올라도요. 내년에 만약에 원화가 강세가 되면 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 걱정하는 고객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서 좀 편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계시는 분들을 많이 뵙게 돼요. 그러면은 그 미국 해외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뭐 그 ETF나 상품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환 해지를 하고 가는 게 낫나요? 아니면 안 하고 가는 게 나을까요? 그게 정답이 있는 건 사실 아니지만 왜냐면 워낙 지금 환율이 고점권에 있기 네네. 때문이긴 한데요.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해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다만 그 비율이라든가 어떻게 하는 부분이 딱 룰베이스로 정하기는 굉장히 저희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환을 뭐 회사에 따라서는 아예 그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주식을 열고 가자라고 하는 하우스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조금은 동적으로 환을 해지해보자라는 전략을 가지고 좀 밴드 트레이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레벨에서는 환율을 좀 많이 해지를 하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90% 정도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은 AI 버블론이 있잖아요. 빅테크 쪽으로 이런 테마에 쏠리는 거, 또 이제 지역적으로 쏠리는 거, 환율 리스크까지 감안한다면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예, 저도 뭐
히토리 올라갈 때, 뭐 금 올라갈 때 이런 거 따지면 계속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 그런 네.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게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딱 앵커님 말씀 주신 그 지역적인 분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해놔야 좀 꾸준히 장기적으로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를 들어 미국 우리가 신봉하는 네. 최근 10년간 거의 뭐 불패 계속 우상향했던 미국의 신화를 보더라도 2014년부터는 그랬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IT 버블 때 2000년도에 1500대 물렸던 분들은 그 회복까지 2007년이니까 거의 7년 정도 걸리고요. 네. 미국도 이렇게 횡보 내지는 아픈 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 왔을 때 미국이 반토막 났을 때 물타기 해서 평단을 낮출 수 있느냐 이 반문해 보면 사실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분산해야 된다. 근데 분산할 때 되게 쉽습니다. 이게 솔루션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매니저들 운용사에서는 에퀴라고 막 약자로 부르는데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약자 네. 화면을 좀 보여드립니다. 네. 전 세계 주식인데요. 우리가 전 세계 주식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애매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본 베이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주식을 100이라고 했을 때 미국 비중이 64.73이니까 대략 한 65% 정도가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 외에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일본도 크고 뭐 중국, 여기 우리나라 보이진 않지만 2%가 좀 안 되죠. 좀 작은 상황이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좀 있겠다 생각도 드는데요. 이 올컨트리 월드 인덱스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기본으로 해서 좀 이 안에서 좀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가져가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외 주식할 때 어디에 대한 좀 비중들을 좀 더 높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여전히 미국일까요? 아니면은 유럽 혹은 중국 혹은 한국 어떤 게 약간 좋으실까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먼저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올해 상반기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그 환율의 가치 때문에 네. 유럽 쪽이 좀 좋은 것도 있긴 했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유럽은 또 금리 인하하는 측면도 있었고 올해 7월까지.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은 지금은 뭐 비미국 쪽의 비중을 전반적으로 올려놓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김영익 교수님 의견대로 생각해봤을 때 국내의 환율의 어떤 강세, 원화 강세 등등도 올 수 있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좀 비미국 쪽으로 그렇다고 미국을 막 제로까지 줄이기에는 전 세계의 대세가 또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 안 가고 나머지가 다 좋다라고 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미국도 어느 정도는 다 비우기보다는 들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간혹 이게 지금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예전에는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한 10년 전, 한 12, 13년 전만 하더라도 그 대부분 국내 주식하고 채권으로 자산 배분했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죠. 이게 뭐냐면 2014년 말부터 네. 2024년 말까지 10년을 투자했는데 파란색이 펀드 기준 가격이거든요. 25%밖에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10년 찾아뵈면 동안. 네. 네. 엄청난 민원과 불만과 아. 딱 보면 그때 지금도 기억하는 멘트가 원리금 보장 상품 하는 게 날 뻔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마음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네. 그런 근데 분들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은 적으니까 이건 또 나쁜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저도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는 네, 충분히 좋은 선택지이었을 수도 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저는 올해 꼭 오늘 방송을 통해 혹시 뵙게 되면 이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보십시오. 아, 드디어 10년 기다리신 네. 보람이 아, 기다려주신 덕분에 네, 변동성도 작게 가져갔지만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네요. 10년 기다려서 60% 났습니다. 네. 40% 혼합형인데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돼요. 만약에 내년도 한국을 좋게 보면 네. 더 가져가는 게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오늘 국가별로 분산을 해보자. 왜냐하면 그때 못 빠져나오면 혹시라도 이때 못 빠져나와서 다시 한국이 박스권에 갇히고 나머지가 다 날아가는 상황이 돼버리면 또 소외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안타깝지만 10여 년 전에는 이게 최선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글로벌로 자산 배분하는 게 좋은 좀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원래 자산 배분이라는 게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하는 게 자산 배분이 제대로 효과를 낸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고민은 일반인들이 이 자산 배분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제 저희가 뭐 룰 베이스라든지 혹은 기계적으로라든지 좀 알아서 운영해 줄 만한 집사 같은 뭐 이런 역할들 없을까요, 저희가? 기다렸던 질문을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보면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토로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뵙게 되면은 펀드나 ETF를 뭐 연금 계좌에 막 10개씩 10개 이상씩도 들고 계신 분도 네. 계시고요. 내일 뵙는 분도 7개를 들고 계시는 분을 제가 내일 뵙게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7개에서 10개 사이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네요. 거죠?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관리가 어렵습니다. 아, 그 개별적인 상품을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어떤 거는 좋고 나쁘고 막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약간 가지치기 하듯이 개별 상품을 다 뜯어보고 일일이 또는 뭐 자산관리사랑 상담을 해보시고 네. 결정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좀 빠졌을 때 손절하자고 하잖아요. 손절이 안 됩니다. 빠지면은 왠지 원금 생각이 나시니까 끊지 못하고요. 올라가는 건 조금 줄여서 사보시죠라는 게 이론인데 올라가는 건 더 올라갈 거니까 못 파세요. 어떤 원래 딱 인지상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사실 그래요. 다 들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실은 저는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서 그 바구니에서 알아서 저희가 그래도 자산운용사니까 네, 네, 네. 그런 걸 운용하는 전문가들한테 한번 맡겨보시죠라는 거를 한 병행해 보시라 권유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 펀드예요. 이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네. TDF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로벌 자산 배분. 네. 근데 이거의 예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회사 이제 네. TDF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 거고 2040이 공교롭게도 주식이 앞서 JP모건 보여드린 네. 것처럼 한 60 정도 네.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예요. 일단 제가 그 위험 자산 중심으로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해외 주식이 연 54%, 국내 주식하고 대체 자산도 약간 제가 위험 자산에 넣어서 네. 한 7에서 3% 넣으면은 한 64 정도가 이제 주식으로 배분이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인데요. 얘가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면 제가 음영을 쳐놓은 것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네네. 앞서 제가 지수 고점에 불안하다라고 했을 때 커버드 콜 말씀드렸죠. 네. S&P 500 커버드 콜 ETF도 좀 담고 있고요. 올해 중국이 이렇게 올라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조금 더 담아봤어요. 차이나 라지캡, 샤오미, 텐센트, 알리바바, 그리고 밑에 차이나 항생테크 같은 것도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요새 고객님들이 이 상품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AI의 장기 메가 트렌드다라고 하시면서 전력 인프라. 전력기계 쪽 맞습니다. 네, 여기에 뭐 더 나가서 원자력이나 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AI 전력 인프라도 들어 있습니다. 기본 메뉴에 보이시는 S&P 500이나 QQQ 같은 나스닥 그리고 비미국을 대표하는 뭐 EAFE 여기에는 일본도 좀 많이 들어 있고 유로존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런 등등을 포함한 꽤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앞서 7개, 10개 수준이 아니라 되게 많이 들어 있죠. 국내 주식 쪽도 저희가 내년에 좋게 생각하는 게 사실 배당주 컨셉입니다. 지금 세법 개정안 맞죠? 그죠? 그게 내년도에 본격 분리과세 11월 초에도 배당주 급등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급등하고 쉬었다가 그 배경을 보면 분리과세 시장에서 기대하던 대로 세율을 낮춰준 거죠. 당정의 협의가 그렇게 가는 느낌이고 그랬을 때 기대감이 있을 거고 최근에 또 저희 지난 방송에 하면 저희 회사 이준석 실장님이 설명드렸던 상품도 있는데 글로벌 수급 상위라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한국에서 그 실적이 상향되는 종목들 외국인이 집중 매수하는 그런 ETF 되게 흥미로운 그 컨셉인 것 같네요. 예, 글로벌 수급 상위라든가 또 반도체 밸류체인 이거는 올해 상반기에 가장 좋은 수익을 냈던 ETF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타이거 200 커버드 콜 같은 것도 네. 대비를 해놨죠. 국내 지수가 혹시라도 횡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조선 탑3 같은 것도 담고 또 미국의 리츠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금리가 하락했을 때에 또 경기 방어적인 자산으로 인프라 주식 이런 것들도 저희가 꽉 채워놓고요. 또 올해 좋았던 금도 밑에 보시면 담아놓은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상태에서 여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아까 환해지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알아서 해드리고 또 이거에 대한 비중도 조절해드린다.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글로벌 수급 상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외국의 순매수 상위만 편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른 것들 가미해서 선정을 해서 만드는 물론입니다. 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겁니다. 일단 KLX 300 종목 네. 기준으로 실적 추정치가 직전 3개월 대비 최근 1개월이 상향되는 종목을 뽑아요. 50 종목 정도. 네. 그리고 저희가 AI를 좀 활용해서 그 뉴스에 좀 안 좋게 뜨는 것들 비정성적인 네. 부분을 고려해서 또 하위 한 20개 정도를 또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그런 등등에다가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샀을 때의 시가총액을 고려한 수급 강도를 저희가 가중치를 매겨서 상위 한 20종목 정도를 추려서 투자를 하고 매월 리밸런싱을 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런 그 컨셉을 저희 못 봤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혹시 예시로 가져온 포트폴리오가 또 있으실까요? 네, 제가 주식만 말씀드렸는데요. 네. 채권은 뭐 아까 앞서서 왜 채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네, 많이 네. 드렸으니까 간단히 소개해 드려 보면 네. 오른쪽이 국내 채권,
제가 종합 채권 같은 게 상단에 많이 보이실 거예요. A-나 AA- 이상의 우량 채권들을 지금 싸게 살 만한 타이밍이 왔다. 그리고 왼쪽에 해외 채권의 경우에도 뭐 iShares 20 플러스라고 돼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채 장기채 ETF인 TLT 같은 것도 눈에 띄고요. 뭐 팁스와 같은 물가 연동채 같은 것들도 담고 나름 저희가 노력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투자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리 하락해서 채권을 수익이 나는 거예요 라는 거는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거고 네. 나름 그 안에서 저희가 치열하게 저희 매니저들이 토론하고 고민하고 리밸런싱을 반영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저 2040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던데 3050, 3060 막 이런 식으로 있던데. 20대, 40대는 아니겠죠? 이게 이제 좀 어렵긴 한데요. 네. 그 은퇴 연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은퇴 연도. 2040년에 나는 회사를 그만둘 것 같아. 아,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퇴직연금으로 지급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DC 같으면 내 계좌로 뭐 매월 이렇게 납입해 주는 데도 있을 거고 연초에 납입해 주는 데도 있을 겁니다. 뭐 DB는 회사가 알아서 운영하다가 퇴직하면 드릴 거고요. 2040년. 2040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길수록 2050년, 2060년도 있을 거잖아요. 길수록 그냥 주식 비중이 높구나. 그래서 저는 저 2040을 쪼개요. 그래서 합치면은 60이죠. 저거에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하면은 얼추 주식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2050이다 그러면은 한 70%에서 80% 사이 정도 주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네. 그러면은 그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김낙수 부장은 2025니까 채권 비중이 높아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예, 사실 저도 김 부장이어서 참 저도 남일 같지 않은 그런 걸 네. 하고 있는데 김낙수 부장님이라면 사실은 지금은 뭐 본인 시나리오대로 상무가 되시겠다 생각했으면 네. 그쵸 한 2030 정도 하셔도 될 뻔했는데 2025로 이호나 아니면은 그냥 채권형으로 좀 바꿔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쓸 돈이 이제 많이 필요할 거니까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팀장님께 이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요새 퇴직연금 자산 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분들을 위한 팁, 조언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직접 운용하시려고 너무 노력 안 하셔도 좋겠다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네. 앞서 말씀드린 이런 포트폴리오처럼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는 대안이 많이 개발이 돼 있고 심지어 그거나 환해지까지도 해드리면서 운용 투자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연간 뭐 저희 회사 기준으로도 1%가 안 됩니다. 다 해서 네. 심지어 여기 투자되는 ETF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것까지 합쳐놓은 합성 총보수 비용이란 것까지 고려해도 0.8이 안 돼요. 아,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품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변동성도 상당히 작습니다. 주식을 100% 가시는 것보다 최근 3년간의 차트인데 수익률이 좀 적은 것 같아도 주식이 60% 들어간다 그러면 76에 42% 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각종 보수, 환해제 쓸 때의 프리미엄 등등등을 고려했을 때는 훨씬 40%도 안 나왔어야 되는데 네. 나쁘지 않게 저희는 추가로 수익을 드리고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드렸던 변동성 구간 시장이 올해 4월달 트럼프의 입에 따라 크게 출렁일 때도 상당히 작은 변동성 절반도 안 되는 낮은 변동성을 기록했다라는 거를 저는 꼭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전해주십시오. 예, 저기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를 보면 좀 네. 안타깝긴 한데 미국은 타코 트레이드라고 할 정도로 트럼프가 한 20% 주식 폭락하면 안절부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가계자산 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자산의 대부분이 실물자산, 부동산으로 많이 포지셔닝이 돼 있으시고 금융자산이 작다는 거는 다 익히 알고 계신 상식입니다. 근데 저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고 사회초년생이고 또는 그중에서도 안정적으로 내가 한 장기간 20-30년 다닐 수 있는 분이라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복리의 힘을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1년에 900만 원씩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고 그게 수익 소득이 5,500만 원 넘어가시면 13.2%라는 금액이라 연간 118만 8천 원 정도가 환급이 되는데요. 연간 900만 원이 어차피 작은 돈은 사실 아닙니다. 네. 사회초년생분들은 다만 성과급이 나오는 직장이시라면 성과급 받았을 때 미리 그만큼을 뚝 떼서 선저축이죠. 연금저축계좌에 넣어놓고 복리로 불려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8에서 9% 나오는 아까 6대4 포트폴리오 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저희 우리 다같이 TDF는 이번에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TDF라는 좋은 비클이 있으니까요. 네. 도구를 활용해서 30년 굴리시면 원금이 2억 7천인데요. 10억이 넘는 큰 수익이 난다. 그리고 밑에 세액공제 금액까지 투자하게 되면 1억 3천을 더 애드해서 11억 5천만 원이니까 내가 따로 뭘 마련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의 그 직장 생활, 오랜 내 근속과 나의 그 노력 크게 덜면서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처럼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고 또 불안한데 이보다 안전한 투자는 없을까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마련해 드린 시간이었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우리자산운용 연금 WM 본부 시너지 전략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